한국사에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은 너무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경색됐을 때 전문가들의 발언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오늘 대담도 사실은 좀 고민도 많이 했고, 평상시 뭐 여러 언론에서 왔을 때 인터뷰 안 한다라고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좀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했던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이걸 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될 건지, 그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이런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일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일 관계는 철저하게 리얼리즘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중국 문제를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양국의 갈등 구조, 이걸 또 과거를 짚을 수밖에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5가지 현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7월 5일 날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최금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48분이 남으셨어요. 238명 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거의 다 돌아가시고 48분이 남으셨는데, 아베 정부, 일본 정부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저는 90세가 넘으셨거든, 다. 89세인데 평균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의사 자체를 저희가 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정권의 노다 정권 때 소위 3.세트입니까? 어떤 일본이 제시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문안을 보면은 그런 대로 세트가 잘 마련됐다고 봤는데, 그 거부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저도 외교 교섭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뭐 법적 책임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약간 좀 차이가 있었겠죠. 한국은 법적 책임을 가장 중시했었는데 어떤 게 법적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 교체기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설령 어떤 합의안이 나왔더라도 양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그걸 국내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여유 또는 리더십의 토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많이도 사과를 하고, 고노다마를 무나야마 다마라든지, 근데 더 이상 뭘 사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일본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와 보상,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진정한 전후 처리라고 한다면 사과와 동시에 보상이 돼야 처리가 완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은 설문조사 나와 있지만 한 발 양보해서 보상 없이 사과라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일부의 해답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죄와 보상을 동시에 일본에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아베 정부 하에서 있다고 생각됩니까? 우선 199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일본에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따라서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실한 대응을 요구했던 거죠. 저는 그런
태도가 저는 가장 네. 우리에게 좋은 태도가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진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게 맞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장막을 쳐두고 우리가 이 정도의 조건을 거니까 너희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어떤 진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그게 일본이 받아들이기 쉬운 아니지 않겠느냐. 사실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건 위안부 문제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라고 표현되는 심지어 강제징용 네. 같은 경우도 뭐 대법원 판결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파급이 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본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서 그들한테 진실한 대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표명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외교적 승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 무라야마 다마 이후에 아시아 여성기금을 마련해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일본은 그걸로서 상당한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정부는 말하자면은 한 푼이라도 거기다가 기금에다가 넣거나 예산을 쓰게 되면은 정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은 안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의 사죄를 또 보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93년 즈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일본의 대응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대응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고노다마가 발표가 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물론 이제 민간 기금의 형태이긴 했지만 정부 기금도 50% 들어오긴 했지만 보상과 의료 지원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기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성명에 의해서 일본의 전향적인 그 태도들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께서 아시아 여성기금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의 여하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어떤 전향적인 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 90년대 어떤 한일 관계사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우리도 좀 그 일본 정부에게 일정 정도 대응의 그 폭을 좀 부여를 해주는 유연한, 약간 유연한 자세들을 표명해준다면 일본 정부는 대응하기 쉬운,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직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그 6월 20일 행사 바로 이후에 메이지 유신 그 산업혁명 유산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제에 관해서 양국 간에 저는 상당한 그 합의하에서 그죠? 일본의 어떤 그 외교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그런 좋은 어떤 그 심볼리키한 하나의 그 이벤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외교문서라는 게 영문 딱 쓰니까 양쪽에서 다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의 그 양국이 앞으로 우호 관계를 새로 그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물밑 작업이 좋게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징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 유네스코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해왔었는데 네. 이러한 그 전략적 모호성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떤 문구를 가지고 네. 양면 해석이 가능하도록 네, 만들어서 네. 그 국내 정치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예, 부여했던 예, 거죠. 예. 아마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건, 외교라는 건 당사자 간의 교섭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또한 교섭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여지들을 확보해주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외교를 보면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전략 하에서 갈등들을 수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중국 또한 그 외교적 스타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 또한 주변 국가의 갈등을 이런 형태로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고 아마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이런 방식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체득한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이 강제징용, 그죠? 그때 뭐 영문 표기에도 against will 있거든요. 강제로 이제 징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첨예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뭐 미츠비시가 됐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기 국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쩌면 대법원 판결에 걸맞는 임금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수해도 좋다 하는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2005년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간 공동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돼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그 최종 의견,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공식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들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며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제 동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 자금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던 거죠. 즉 강제 동원의 문제 같은 경우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2005년에 민간 공동위원회에 의하면요. 근데 이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그걸 이제 뒤집은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이라는 건 불법적 강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강제 동원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 도출이 됐던 거고, 이제는 그에 따라서 2005년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했던 입장을 완전 이제 뒤집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물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하지만 2005년에 한국 정부 물론 이제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입장이지만 이 방식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65년 한일협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더라도 따라서 강제동원의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근데 어느 연구자에 의하면 협정 당시에 일본은 뭐 충분한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해서
개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는데 한국에서 아예 그걸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 하는 나는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하도 우리가 어려워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시드만이 받기 위해서 그게 급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인들이 한국에 이스라엘 식민지 지배할 때 한국에 남겨놓은 자산, 그죠? 그것을 청구하지 않는 대가로서 그걸로 마지막 상쇄된 것이다 하는 어떤 개념하에서 협정을 서둘러서 체결한 것이 문제다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지적이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힘든 거죠. 따라서 그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적 교섭에 의해서 소멸시킨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법적 책임은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인도적 책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일각에서 말하는 어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한일 관계 45년 이후의 한일 관계의 어떤 그 흐름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는 청구권 문제에 의해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무 관계는 해결된 거다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일본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맞으면 우리 정부가 특히 인권 외교 면에서 그죠? 어떤 그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그 인권 외교라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원칙 자체는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그런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 플러스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단 여러 가지 인도적 책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득을 본 한국 기업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 시 강제징용에 관여되었던 일본 기업에서 2+2가 일정한 기금을 기금을 출자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정 정도의 논리적인 형태의 해결 방안들을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그 전제는 바로 강제 동원에 대한 정부 인정 아닙니까? 거기서는 한사국은 마다할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그죠? 우리는 이제 그걸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베 정부에 대해서 계속되는 한 그게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겁니다. 이건 아베 정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본 정부에서도 같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용은 당시의 강제란 말을 안 쓰는 거죠. 당시의 국민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동원한 거였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따라서 강제 동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런 입장 하에서는 아베 정부가 아니더라도 설령 예전처럼 무라야마 총리가 수상을 하던 그러니까 3인당 당수가 수상을 하던 시기에도 역시 시기를 할지라도 일본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베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는 건 약간 좀 오해가 있지 않나. 비록 민주당 정부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무라야마 다마가 1995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마가 발표됐던 95년 10월에 국회에서 무라야마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한국 병합조약은 당시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실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당 당수인 무라야마조차도 그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본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면 무라야마 같은 진보적 그 정치인조차도 수상이 되더라도 강제동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논리적인 거죠. 오늘 모신 최희식 교수님은 대학에서 65년 국교 정상화 회담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온 당사자의 한 분이십니다. 특히 이번 어렵게 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 양국 정상이 국내 행사에 참석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걸 계기로 양관계가 풀려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대학 생활 중인 25살 백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일 수교 정상화가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게 많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고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협력을 하려면 일단 양국 간의 신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슈가 되는 문제지만 영토권 분쟁인 독도 문제라던가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양 국민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근해질 수 있을 만큼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수교에서는 좀 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부에 재학 중인 정현구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예로부터 항일운동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운동을 해서 많이 일본한테 핍박을 받아온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일본에 대한 그런 교육을 사실 반일 교육으로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처럼 저희 일본과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정서상 안 좋고 또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주변 국가로서 한국과 함께 이렇게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이웃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에게 양보한 만큼 일본도 한국에게 양보해서 서로 간에 풀 것은 풀고 제대로 과거사에 대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해서 함께 그렇게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